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상공은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홀로 바깥에 앉아 박처사를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오색 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옥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다. 상공이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학을 타고 오색 구름 사이로 내려왔다.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처사였다.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가 내려가 처사를 맞았다. 시백 역시 의관을 갖추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다.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영랑이 뛰어난 재주로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 같은 경사는 다시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며 처사와 함께 그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술이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처사에게 말했다. 귀한 손님을 뵈니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삼과 바다 같습니다. 무슨 말이신지요?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어진 아내를 푸대접하여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타이르곤 하지만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사 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처사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않으시고 지금까지 슬하에 두셨습니다.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온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성구하옵니다.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팔적 기륭회복은 다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처사가 담담하게 말하니 상공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이후 상공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도 불면서 즐겁게 지냈다.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앉혔다. 너의 애군이 다했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친 뒤 말했다.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을 짜 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 두거라. 그러고는 딸과 함께 정담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공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공이 못내 섭섭해하며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한 잔 술로 작별을 고하고 문 밖으로 나가 전송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공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니 처사는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구름을 헤치며 나아갔다. 잠시 후 구름이 걷혔는데 처사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새를 부려 허물을 벗었다.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개아를 불렀다. 개아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가인이 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아예 아름답게 그지없었으며 그 태도는 너무도 기이했다. 월궁하하나 무산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듯했고 서시와 영기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용골대는 항서를 받아 한양 성내로 들어갔다. 그때 장 안내를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다.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했다. 내 이미 조선 왕의 항복을 받았거늘 누가 감히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안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집으로 가자. 서릿발같이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의 집에 이르니 후원나무 위에 용울대의 머리가 걸려 있었다.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도원수 한유가 피화당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용골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군, 잠시 분을 두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초당에 사면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옛날 제갈공명의 팔문금사진과 사마양저의 오행금사진을 겸했으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것을 모르고 남을 경멸하다가 목숨을 자축한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장군도 옛날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갇혀 고생하던 일을 모르지 않을 것이오.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용굴대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칼로 땅을 두드리며 탄식했다. 그러면 울 때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리타국에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를 이루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잠시의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원소를 갚기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보전하지 못할 것이오. 잠깐 진정하고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용골대가 다시 투덜거렸다. 도대체 신기한 재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장으로 원리 조선에 나와 이제 임금의 항복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한유가 가소롭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보았다. 비록 억만 대병을 몰아 들어간다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사는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하물며 저 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그렇게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오. 그토록 식견이 부족한데 어찌 한 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겠소이까? 머스케지 용골대가 감히 피화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군사들만 다그쳤다.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에웠었다. 그러자 갑자기 오색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더니 북소리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크게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웠었다.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했다. 하늘에서는 신장들이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내려와 적군을 몰아쳤다. 사면의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했다.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소리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 밟혀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당황한 용굴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그제야 하늘이 맑아지며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다.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이 순식간에 다시 어두워지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용골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용골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어리석은 용골대야, 네 동생 용골대가 내 칼에 놀란 혼이 되었는데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용골대는 이 말을 듣고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느냐? 불행하게도 내 동생이 네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은 몸이다. 이제 너희들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어찌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로구나. 살려두어도 쓸데가 없으니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개화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울대의 머리만 가리키면서 조롱하였다. 나는 충렬 부인의 시비 개화다. 너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사내로구나. 이 동생 용울대도 내 손에 죽었는데 너 역시 나같이 연약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해 그렇게 분통해 하느냐? 참으로 가련한 놈이로다. 용굴대는
끓어오르는 활이 참지 못하고 새로 만든 활에 외전을 먹여 쏘았다. 하지만 개화를 마치기는커녕 예닐곱 걸음 앞에 가 떨어져 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 용골대가 다시 군사를 몰아쳤다. 모든 군사는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라.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앞다투어 화살을 쏘았지만 역시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화살만 허비한 채 가슴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용골대는 황급히 김자점을 불렀다.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의 백성이다. 얼른 도성의 군사들을 뽑아서 저 팔문금 사진을 깨뜨리고 박씨와 개화를 잡아들여라. 만일 거역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리자 김자점이 겁먹은 소리로 대답했다. 어찌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김자점은 급히 군사를 모아 대포 한 방을 쏜 뒤 팔문금사진을 에워쌌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진이 변하여 100여 길이나 되는 늪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던 용골대는 꾀를 내어 군사들에게 팔문진 사방에 둘레 못을 파게 한 뒤 화약을 묻게 했다. 너희가 아무리 1000가지로 변화하는 술수를 가졌다고 한들 오늘이야말로 어찌 살기를 바랄까? 목숨이 아깝거든 바로 나와 몸을 던져주라. 피바당을 향해 무수히 욕을 했지만 고요한 정적만이 흐를 뿐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골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사면에 불이 일어나 불빛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와 손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붙였다. 그러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쳤다.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에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게 되었다. 순식간에 피가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골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마한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구나. 이런 절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우리 임금이 장졸을 전장에 보내시고 7년 가뭄에 기다리듯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뵙는단 말인가?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 길을 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매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에 징동했다. 박씨가 개하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하가 다시 소리를 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개하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면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 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이 집에게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원래는 너희들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라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들을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애원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소장 아우의 머리를 내주시면 부인의 태성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듣거라 옛날 조양자는 오칠한 지백의 머리로 술잔을 만들어 진양성에 패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우리도 용울대의 머리로 술잔을 만들어 남한산성에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아무리 애걸해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들은 용굴대는 그저 용울대의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도리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는데 박씨가 다시 용굴대를 불렀다.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할 듯 하니 의주로 가서 경업장군을 뵙고 가라.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다. 경업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한들 이제 와서 어찌하겠는가? 용골대는 박씨의 속내를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 이어 빼앗은 금과 은을 장졸들에게 나누어 준 뒤 세자와 대군 그리고 포졸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박씨 부인은 무슨 재주로 하를 면하고 고국에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타국에 잡혀가는가? 이제 가면 살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인데 어느 때 고국 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리요? 박씨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부인들이 달랬다. 여러 부인은 슬픔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 사는 곳 고코진감래요. 흥진비래라 합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 계시면 3년 후에 우리 세자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몸성이 지내다가 3년 뒤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모든 부인이 울며 불며 오랑캐의 뒤를 따라갔다. 부인들의 슬프고 애틋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용골대는 포로와 군사를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의주를 향해 나아갔다. 북소리와 함성소리에 천지가 흔들리고 드날리는 깃발과 창칼의 해가 그 빛을 잃을 지경이었다. 한편 임경업은 그동안 한양과 의주 사이에 연락이 끊겼다가 오랑캐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경업은 한양으로 가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의주를 출발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박씨의 말을 고지 듣고 의주로 들어오고 있는 용골대의 일행을 맞닥뜨렸다. 이들이 오랑캐임을 한눈에 알아본 경업이 비호와 같이 달려들어 선봉 장수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들고 거침없이 적군을 무찔렀다. 방심하고 있던 적군이 허둥거리며 흩어지니 적군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떨어졌다. 한유와 용골대는 그제야 박씨의 계책에 빠져든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부인이 의주로 가 임경업을 보라고 한 것은 우리를 다시 치고자 함이었구나. 그 꾀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용골대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경업이 한 칼에 적진의 장졸들을 무수히 죽이고 바로 용골대를 치려하는데 용골대가 황급히 조선왕의 항서를 경업에게 건넸다. 항서를 읽어본 경업은 칼을 땅에 던지고 대성통곡을 했다.
슬프다. 조정에 소인이 있어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가?